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0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01일차고요. 네, 오늘 이제 놓아버린 39페이지 39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다 보면은 억압되어 있던 그런 감정들,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갖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기가 힘들면 세상 밖으로 투사를 하죠. 세상 밖으로 막 이렇게 투사를 하는데, 어, 이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와 반대로 감정을 놓아버리면,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정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반갑습니다. 일어날까? 감정 이면에 에너지를 즉각 포기하고, 그러니까 놓아버리면은 그 뒤에 감정 이면에 그 에너지를 즉각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고 항복함으로써 압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는다. 감정 이면의 에너지, 그쵸? 에너지를 즉각 포기하니까 이제 항복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쌓인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끊임없이 그러면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놓아버리면 포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에너지를 항복함으로 해서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와 어,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거, 내가, 아유, 할 수 없어. 그래갖고, 나는 못하겠어 해서 자포자기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을 항복을 해보라는 거죠. 항복하는 거, 놓아버리는 거. 이렇게 놓아버리면 기분이 즉시 나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몸의 생리작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피부색과 호흡, 맥박, 혈압, 근육, 긴장도, 위장 기능, 각종 혈중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엄청나게 놓아버림만 해도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야. 마음속의 자유를 얻는 상태에서는 모든 신체 기능과 기관이 정상을 되찾고 건강해지는 쪽으로 변화한다. 근력이 곧바로 좋아진다. 시력이 좋아지고 세상과 자신을 보는 눈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보다 행복하고, 자꾸 행복과 항복이 헷갈리네요. 보다 행복하고, 보다 사랑에 차 있고, 보다 느긋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가? 불안한데 행복한 척 하는 거랑 막 위에서 웃는 거하고 그냥 속에서는 다른데, 밝은 척을 하더라도 내면에 있었던 것들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 막 웃고 막 그럴 때는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내면에서의 어떤 그 밝은 척하던 밑에 깔아앉았던 두려움, 어두운 거, 그쵸? 그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보다 행복해진다는 거죠. 진짜 행복해지고, 보다 사랑에 차 있지, 투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거는 세상에 나의 두려움을 밖에다가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그 더 안 좋은 거죠. 나 때문에 저렇게 됐나 봐.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죄책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본인이 경험해야 될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니죠. 의식의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사랑에 차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는 거, 투사하는 게 쟤 때문에 이랬어. 아이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사랑에 차 있는 거, 그죠? 네. 사랑에 차 있고 보다 느긋해진다.
느긋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항복을 하고 감정을 놓아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죠. 그래서 감정을 완전히 근원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과 스트레스. 대중과 언론은 스트레스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지만 스트레스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한다.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한다.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은 분명 아니다. 스트레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투사 기제를 보여주는 본보기일 뿐이다. 투사 기제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보통 그들이나 그 일이 스트레스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 내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분명 외부의 것은 아닌데 스트레스는 투사 기제를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거야. 투사 기제. 쟤 때문에 그랬어. 아우 막 그냥 쟤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통 그들이나 그 일, 스트레스의 범인이 그 일과 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라 느끼는 것은 사실 억압되어 있는 감정이 주는 마음속의 압력이 새어나오는 것일 뿐이다. 마음속에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이 새어나오는 것일 뿐이다. 마음속에 압력이 꾹꾹꾹꾹 그냥 참고 있던 그 감정의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서 외부 스트레스에 약해진 것이다. 내 억압되어 있는 그 감정 때문에 그냥 그 외부에 있는 보는 것에 그냥 약해져 있는 것 뿐이다. 내 압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압이 꽉 찼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진정한 근원은 어디예요? 밖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진정한 근원은 안에 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밖에 있다고 믿고 싶죠. 쟤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싶죠. 저 사람이 그때 그랬어. 그리고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어 하는 에고만 있을 뿐이지 아무 내 안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겁이 얼마나 나는지는 겁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는지는 안에 이미 차 있는 두려움의 양에 달려 있다. 안에 내가 얼마만큼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치카치카치카 하고 압력밥솥에서 치카치카 하고 빠져나가는 거는 이게 압력이 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를 못하고 치카치카치카 하면서 막 저 밖에 있는 세상에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탓을 하는 거예요. 업을 또 쌓는 거예요. 업을 참 많이 쌓죠. 업을 또 쌓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의 두려움을 보고 내 거를 해결하는 게 좋지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없어요. 보면서 투사를 엄청 많이 했죠. 답이 없어요. 답이. 의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의식 성장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투사해서 그냥 계속 175.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참 선생님을 투사할 때는 참 대단한 거죠. 참나로 가시는 그 분을 투사를 하고 에고가 판단 분별하고 자부심에 차서 175라는 거야. 175가 야 500대 이상에 계신 분을 판단 분별하는 거.
세상에, 그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다 내 거. 내 거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밖에 일어난 일은,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랬었지.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것만 해결하면 되지, 외부에 있는 것은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원망하는 거죠. 뭐 억울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양에 달려서 두려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자꾸 이제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극은 두려움을 그냥 촉발시킬 뿐이다. 외부에 있는 자극은 두려움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촉발시키고, 이제 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치카치카 탁 뺄 수 있게끔 외부에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촉발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가. 그래서 촉발시킬 뿐이다.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앞일을 겁내고 조심하는 쪽으로 바뀐다. 세상을 보는 눈도 앞일을 겁내고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그 양이 얼마나 크면 클수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겁먹은 사람에게 세상은 섬뜩한 곳이다. 겁먹은 사람에게는 화난 사람에게 세상은 불만스럽고 내가 너무 이제 압이 차 있으면서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화난 사람에게는 세상은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일투성이인 곳이다. 짜증나고 일투성이에요. 그쵸? 그게 화난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보는 세상은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유혹과 죄로 가득하다.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본인이 경험하고 싶은 걸 그냥 경험하고 있을 뿐인 거고, 내 걸 보면 돼요. 내가 엄마가 저러다가 엄마가 미우면서도 엄마가 잘못될까 봐,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 두려움 때문에. 엄마 돌아가셔도 할 수 없죠, 뭐. 20살 넘은 성인인데 스스로 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나 때문에 하면은 더 죄책감으로 내 에너지가 두려우면서 30으로 쭉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세상이 유혹과 죄로 가득하다. 안에 품고 있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 안에 내가 품고 있는 대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죄책감이에요. 나 때문에라는 거.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순수해 보이지만, 죄책감에 잡힌 사람에게는 사악하게만 보인다.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악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악하다는 거. 그래서 즉, 사람은 자기가 억압한 것에 정신이 팔리기 마련이다. 내가 억압되어 있는 대로, 내가 억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정신이 팔려. 이 압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 외부에 있는 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고, 그렇죠? 두려워요. 저 사람 때문에 눈치 보는 거. 두려워서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그거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면 저 밖에 있는 상대방의 엄마 눈치를 보고 또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냐. 내 두려움이 있을 때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근데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밖에 있는 두려워서 눈치를 보던 사람이 눈치가 빨라요. 센스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면 센스가 있는데, 그 두려움은 갖고 있으면 내가 두려움은 없애야죠. 그러면 센스 있게, 빠르게 뭔가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두려움을 잔뜩 갖고서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쵸? 내 두려움을 봐야 된다는. 내가 눈치 보고 있네? 내가 두려워하고 있네?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음, 스트레스. 그래서, 순수하게,
그래서 사악하게 보이고, 즉 사람은 자기가 억압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밖에 세상에 있는 걸 제대로 순수한 상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압력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는 억압되고 억제된 감정이 쌓인 생긴 압력에서 비롯한다. 내가 억압하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억압을 해놓고, 억제된 거, 억압한 거, 그 감정에 쌓여 생긴 압력에서 비롯한다. 압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은 탈출구를 찾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때 외부 사건은 우리가 잡아 누르던 것이 터져 나올수록, 자꾸 누르던 것이 터져 나올수록 의식과 무의식 양면에서 방아쇠 역할을 한다. 의식과 무의식, 스트레스를 억압을 시켜놓으면 내 무의식적으로도 이게 압력이 그냥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면 그 에너지가 자율신경계를 통해 다시 나타나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병적인 거, 자율신경, 막 억압을 하게 되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아팠던 분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게 벌써 이미 압이 그냥 스트레스가 막 찼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놓아버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병이 생기게 된다.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부정적인 게 생기는 거. 쟤 왜 저러지? 아유, 그래. 응?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다 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됐네. 내 안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실제로 병이 생기면서 진짜 부정적인 감정이 근력이 생기면 근력 자체가 곧바로 반으로 줄어들고, 근력 자체도 반으로 줄어들고, 시야도 몸과 마음 양면에 좁아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일어나셨네요.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닐 것 같아서, 야, 피곤하시겠다 했는데, 그래도 또 일어나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촉발 요인, 외부에 일어나는 촉발 요인이나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이 곧 스트레스다. 외부에서 촉발되어 있는 거, 촉발된 요인, 내가 그게 싫어. 그쵸? 엄마가 나만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만 받고 싶어. 근데 엄마가 오빠를 챙기는 것 같고, 동생을 챙기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뭐야? 이게 빼앗기는 것 같은 불안감으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게 시기 질투가, 그래서 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와닿는 게, 이 세상에 사랑이 한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한정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도 그랬죠. 한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을 했을 때 엄마가 오빠나 동생을 사랑해주면 내가 받을 사랑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해보면 저도 애가 셋이라서 어디다 신경 쓰고 뭐 일도 하고 그래서 바쁘기는 하지만 다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근데 누구만 하고 누가 줄어들고 이쪽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그렇고, 누구만 더 좋아하고 누구 얘기만 하고 막 그럼 화가 나고 막, 응? 질투 나고, 그쵸? 시기하고.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놓아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속에서. 오빠랑 동생을 챙기고 하는 것들에 시기 질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나아지면서, 아, 세상은 그냥 돌아갈 대로 돌아가는 거고, 사랑은 무한대로 있다라는 거. 한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기 질투할 때는 한정적이다. 사랑이. 근데
한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에너지는. 무한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체험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촉발 요인은 내가 한정적이라고 그럴 때 이렇게 촉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감정 반응이 있어요. 자극에 대한 그런 감정 반응이, 내 감정 반응이 있거든요. 그럼 내 거를 봐야죠. 감정 반응을.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내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보고 그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그래서 우리는 신념 체계 그리고 신념 체계와 결부된 감정 압력이 스트레스를 규정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외부 자극이 아니에요. 외부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성 수준에 있다. 반응성 수준에 있는 것이다. 더 많이 포기하고 항복할수록, 더 많이 포기하고 항복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결론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항복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도 자율신경계도 그 압력, 에너지 때문에 자꾸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놓아버리고 항복하고 놓아버리고 항복해야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는 자신의 감정이 낳는 결과일 뿐이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쟤 때문에 그래. 쟤 안 만나. 나만 피해 보는 거 모르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면 나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 사람을 두고 계속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무엇인지 놓아버리고 놓아버리고 야 진짜 많이 놓아버려가지고 처형이 되라 하셨는데 그래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야 처음부터 저거 처형이 되라고 하시더니 처형이 의식이 한 400대라고 하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400이 넘는지 모르겠어요. 400은 넘어요. 400 이상이 500이 된 500대인지는 모르겠는데 400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고 400대 이상의 그 처형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밖에서 뭐라 하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아, 내가 전생에 저랬나 보다. 그 죄책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나 보다, 이 생에서. 이 죄책감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선생님께. 전에 내가 했던 행위를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죄책감에서 투사를 하는 거. 그쵸.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며칠 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만 이라는 거. 뭔가 자꾸 기대려고 하고, 뭔가. 그래서 기대는 마음 없이, 남편한테 대한 기대는 마음도 그냥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 도와줬으면 했는데 화나. 그건 이제 기대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대는 마음도 없이 그냥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을 놓아버림으로써 신체, 몸으로 반응이 또 오잖아요. 그 신체 반응을 놓아버림으로써 반응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는 이미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입증되어 있다. 과학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있어서 14장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놓아버리고, 근데 그냥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포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자꾸 놓아버려야 돼요. 질투나는 것도 놓아버리고, 내가 잘못될까봐 이제 시기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그래야 내가 사이즈가 커져요. 제가 요새 되게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봐도 반가운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저녁에도 있잖아요. 우리 김시연님이 탁 또 나타나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와주시니까 좋죠.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사무실에 목요일 날.
월요일도 시간 되면 오시고, 예, 월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오셨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요새는 사람들을 보면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압력이 있으니까 잘 몰랐더라고요. 요새는 사람만 보면 그게 반가워요. 반가운 거예요. 사람들만 보면 반갑고. 예전에는, 그냥 왔나 보다. 그냥 뭐,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뭐 하지 하고 이렇게 판단 분별하는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보면 그냥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의식 수업을 듣고, 그죠? 네, 또 오세요. 네, 하시네요.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충전하는 줄 모르고 왜 구석에 앉아 있냐고 충전하고 계신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이쪽으로 오시라고 또 막 그랬는데, 어쨌든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을 보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이 네,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내 생각, 이게 자꾸 공부를 하면서 이게 사랑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 무한하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자꾸 공부하면서도, 그래, 내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거를 또 잡고, 그래, 무한하다. 그래.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하든, 신랑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든, 뭐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신랑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또 뭐지?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경험을 했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놓으려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놓아야 돼요. 내 기준점을 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공부하면 할수록 참 좋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딴짝방을 들으시면 엄청나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식 수업을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딴짝방에서 이 놓아버림을 읽어드리는 건 놓아버림은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약해요. 그렇죠? 여기 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놓아버리는 것만 중점적으로 써 놓은 책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서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는 게 무엇인지가 쉽게 더 될 수 있는데 이 놓아버리는 책만 요것만 봐서는 약하죠. 포기할 수 있어요.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영적인 길을 가는 거, 진짜 의식이 상승되는 거는 의식 수업을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돈이 있는 대로 저한테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들으실 거라고 목돈을 어, 만지기가 그래서 되는 대로 이렇게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많이들 들으시면서 의식 수업을 들으시면서 반짝방을 듣기를 추천을 권합니다. 네. 오늘 눈이 오는데 다 녹겠죠 뭐. 네. 공부하러 가는 길에 안전하게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제 갑니다. 서울에. 내일 서울에서 공부하러 갑니다. 화요일 날 다음 주는 또 부산이에요. 그럼 부산으로 또 공부하러 갑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끊임없이 계속해요. 네. 그래야지 계속 수혈을 받는 거예요. 잠시라도 고여 있으면 물이 정체가 돼 있으면 썩어버려요. 잠시라도. 물때끼죠. 깨끗한 물도. 그래서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가 안다는 거로 175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면은 다음 생에 엄청난 무시를 당하러 또 오겠죠.
내가 잘난 척 했으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시하죠. 어유 저건 틀렸는데 이건 틀렸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기 540, 600까지 최대한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놓고 한번 해보고 부딪히는 거에 또 무엇인지 또 그걸 또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내 안의 거를 해결을 해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투사를 해버리면 세상 탓으로 보이면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또 수업 들으면서 발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경에서 의식 수업을 깨달음 시크릿 그쵸? 합니다. 또 다른 큰 장에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전혀 다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